이번에 더본코리아 주식이 상장을 합니다. 코스피 관심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흥행을 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는데요. 우선은 지금 한국 증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어요. 거래 금액도 많이 떨어지고 미국 주식만 오르고 한국 주식이 안 좋으니까 한국 주식에 대한 불신도 많이 있는 상태고, 그런 상황에서 넷플릭스 흑백요리사를 흥행시켰던 백종원 대표가 이번에는 더본코리아를 상장하면서 한국 주식시장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지, 흥행시킬 수 있는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백종원 대표 그리고 흑백요리사 하면은 밈도 많고 드립도 많고 대중적인 인지도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충분히 먹힐 거라 보고 있고, 해외에서 얼마나 성장해줄 수 있는 모델이 나올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주가가 판가름 날 거라 보거든요, 장기적으로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이런 관점으로 보지 않겠죠. 당장 상장 첫날 상한가 갑니까 안 갑니까, 따상 갑니까 안 갑니까,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주가가 뭐 올라봤자 하루 오르고 다음날 뭐 푹 떨어지고 이런 단기적인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런 우려들 때문에 뭐 투자하라고 해도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공모주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주가의 밸류에이션과 상관없이 그냥 그날 인기만 가지고 인기 투표하듯이 해버리니까 이거로 돈을 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굳이 이렇게까지 벌고 싶진 않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공모가 예상을 23,000원에서 28,000원 사이로 봤는데 밴드를 그냥 뚫어버렸습니다. 34,000원까지 가버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싸게 상장한다라는 얘기예요. 이로 인해서 더본코리아로 들어오는 현금이 1,020억이 들어옵니다. 시가총액은 약 5천억 정도가 되겠죠. 밀가루 사업이라든가 파리바게트, 베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로 유명한 회사가 SPC 삼립인데 이 회사 시가총액이 4,200억 수준이에요. 이거보다 비싸게 나가는 겁니다. 이번 상장으로 인해서 백종원 대표는 이제 보유 주식수를 계산했을 때 3천억 가량의 주식을 가진 부자로 등극하게 되는 거고, 그렇다 하더라도 팔 수는 없습니다. 상장하면 뭐 이 사람이 돈방석이 않는다라고 하는데 3천억치 주식을 누가 사주겠어요. 그런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한 대표가 들고 있는 주식은 크게 의미가 없다. 왜냐면 이 중에서 30억치만 판다 하더라도 대표가 주식을 팔았다 이러면서 악재로 해석하고 주가가 떨어지고 이러니까 팔고 나오기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업을 더 성장시키거나 아니면 배당으로 회사의 이익을 뽑아내던가 아니면 주가를 계속 눌러놨다가 자녀한테 상속을 주던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죠. 더본코리아가 비싸냐 아니냐 이 논란은 비교기업 펄을 비교해보면 되는데, 이번 상반기 순이익 기준으로는 펄가 19배가 나오고 작년 이익 기준으로는 25배가 나와요. 비교한 기업들을 보면은 프랜차이즈를 하는 SPC 삼립, 교촌 F&B가 있고 나머지 기업들은 식품 기업들입니다. 원래 좀 식품 기업들이 PL이 낮고요, 푸차 기업들은 펄가 좀 높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뭐 이 중간 어딘가에 나왔다 라고는 보지만 어쨌든 저렴한 가격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상장으로 들어오는 돈을 어디다 쓸 거냐, 상장 수수료로 한 50억 정도가 나가고요, 운영 자금으로는 34억, M&A 자금으로는 935억을 쓰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결국은 M&A 자금을 위해서 상장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생각해보면은 더본코리아가 어떤 브랜드를 인수해서 하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다 자체적으로 키우는 회사인데 대체 뭘 인수하려고 이렇게 돈이 많이 필요한 거냐, 결국 타 브랜드 인수는 아닐 것이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업일 거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봤을 때는 브랜드의 확장 개념이 아니라 브랜드의 생존을 위해서 한 상장이 아닐까. 재무제표를 봤을 때는 프랜차이즈 업에서 오는 압박감, 그리고 이제 문제점, 위기들, 그리고 이거를 타깃책으로 제시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아, 이분이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라는 걸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운영자금 신규 계획을 보면은 신규 브랜드 개발은 연간 2개 정도를 보고 있고 해마다 13억 정도를 투자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M&A 내역을 보면은 도소매 전문 식품 기업 인수에 800억을 쓸 거고 푸드테크에다가 135억을 쓴다는 얘기예요. 이 푸드테크라고 하면은 자동으로 웍을 돌리는 기계 회사라던가 이런 식으로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도소매 전문 식품 기업을 인수한다는 거는 재료비 절감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겠죠. 근데 그래서 특이한 거는 지분 100% 인수 구조로 추진한다 이 뜻인데, 동업을 하다가 대이었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단독 경영할 거야 이래서 100%인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크록스가 고무회사 인수한 것처럼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빨간 박스를 보면 양념 소스 조미식품 가공품이라고 그랬거든요. 이제 여기서 나오는 소스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서가 아닐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도 있고요. 지금 처해진 상황을 봤을 때 더본코리아의 영업이익률이 나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22년에는 17.5%였고요 작년이 9.4%였고 올 상반기가 10.7이었는데 보통 상장 전에 우리 영끌이라고 하잖아요. 애를 쓰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했을 때는 작년 수준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매출은 2배로 늘었는데 영업이익률이 반토막이 났다. 그거는 비용이 많이 증가했다라는 거죠. 보다시피 23년 이후에 판관비도 크게 올랐고요, 매출 원가도 1,000억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원가 절감을 위해서 영업이익률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양념 소스, 조미식품, 가공품을 만드는 식품 기업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00%라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기술 유출을 할 수 없는 온전히 자기 회사 비법을 가지는 회사로 만들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더본코리아 매출 상승세 원동력은 백다방인데요. 올해 상반기에만 151개가 출점을 했습니다. 신규 출점 속도를 봤을 때 백다방을 성장시켜야 매출 성장 속도가 나올 거고, 이제 커피에 진심으로 다가가지 않겠는가. 컴포즈 커피가 지분 70%를 4,700억에 팔았는데 시총 6,880억 가치로 파는 겁니다. 매장 수가 1,900개였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백다방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 개수가 별로 안 밀려요. 지금 기말 점포수 기준으로 1,6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상장하는 가치가 5천억이고 저 백다방 숫자를 봤을 때는 커피 프랜차이즈만으로도 시총 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다른 프랜차이즈를 가지고 있고 호텔도 끼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 영업이익률을 끌어올려야 이 시가총액이 레버리지로 올라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영업이익률이 10%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20%, 30%까지 끌어올린다? 그러면 시가총액이 조 단위로 올라갈 수가 있겠죠. 만약에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는 식품 공장을 가져간다. 어차피 매출은 나날이 늘어나니까 원가만 잘 눌러놓을 수 있다고 하면은 이 하나의 공장으로 여러 프랜차이즈의 원가를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상장 목표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식품 공장만 가지는 게 아니라 물류 창고들을 하나씩 가져가겠죠. 그렇게 되면은 해볼 수 있는 사업이 더 많아집니다. 지금 풀무원이라던가 다른 식품 회사들이 하고 있는 전략을 써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더본코리아의 매출 실적을 보면은 가장 빠르게 상승하는 게 신선 조리식품이거든요. 그 다음이 식품 그로서리, 그 다음이 비식품 그로서리, 그 다음이 베이커리입니다. 이 제품군은 매출 상승보다 상품의 매출 상승이 높은데 아마 저는 이 점 때문에 상장을 하게 된 계기가 아닌가 봅니다. 제품은요, 내가 만드는 거고 상품은 가져와서 다시 파는 거예요. 전자제품을 그렇게 하는 회사들도 있죠. 이제 그걸 택갈이라고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유통이라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먹는 거기 때문에. 유통으로 쓰던 제품을 직접 만들어서 원가를 절감해야 되겠다.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더본코리아가 외주로 가져오는 걸 보면은 가정간편식이랑 소스류가 이제 많은데요. 올해 상반기에만 250억을 매입했어요. 연간 500억 원을 자꾸 가격이 올라가는 외주 상품에 돈을 써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다시 가맹점들의 매입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가성비를 위주로 하는 더본코리아 브랜드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타격입니다. 인건비도 줄여야 되고 재료비도 절감해야 되고 가성비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상장이 아니었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가격이 급증했던 냉동 가공, 식품 그로서리, 비식품 그로서리를 보면은 가정 간편식들, 소스류, 장류, 커피, 원두들이 들어있는데요. 그리고 밀가루도 들어있습니다. 백다방 매장이 1,500개가 넘고요. 가성비 커피에서 나중에 수익 확장을 해보자면은 가성비 베이커리 카페로도 확장을 해볼 수도 있거든요. 가성비 커피 시장은 포화라고 봤을 때 가성비 베이커리 카페 시장은 해볼만하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가맹점들은 부가 매출을 올릴 수 있겠죠. 공장에서 가져온 빵을 다시 팔면 되니까 본사도 납품 매출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 베이커리 카페인데 빵 제조 시설을 가지고 있는 빵집이냐 아니면은 공장에서 만든 빵을 이제 깔아놓고 파는 빵집이냐, 이거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기존의 파리바게트 뚜레쥬르 시장을 침투할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렇게 되면은 밀가루를 쥐고 있어야 가능해집니다. 이 밀가루 업계는 여러분들 많이 알다시피 이게 소수 업체들이 쥐고 있는 사업이고, 밀가루를 쥐지 못하고 베이커리 카페를 한다? 나중에 원재료 공급 압박을 받을 수가 있겠죠. 이런 걸 생각하면 밀가루 회사를 인수하면서 사업을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제품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2,200억이고 최대 주주 지분이 42% 수준인데 1,000억 원 정도면 매입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상장한 돈을 밀가루로 쥐고 시작한다? 베이커리형 백다방이 나올 수도 있고 이제 더 어떤 성장형 모델을 보여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까 공시했던 거랑은 다릅니다. 공시에서는 지분 100% 인수 목적이라 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 거라 보고, 재료 하나 가지고 다른 모든 푸차의 재료비를 낮춰야 되는 상황에서 밀가루에 모든 걸 투자하기에는 부담스럽지 않을까? 아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입 물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건 이제 커피, 장, 소스, 그리고 가정 간편식인데 보다시피 가정 간편식에 250억이 넘게 들어갔어요. 반기에만. 1년에 500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정 간편식 공장을 만들어서 비용을 10%만 절감시킨다 하더라도 연간 50억씩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게 800억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라 보거든요. 특히 가정 간편식 같은 경우는 가격이 매년 크게 오르고 있어요. 더본코리아의 영업이익률을 잡아먹는 원인이 아니었을까 예상해봅니다. 채소나 야채류는 어쩔 수 없는 거고 나머지들은 가격 상승이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가정 간편식을 노릴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데, 가정 간편식을 해보면은 기술 유출을 원천 차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맹점 납품용으로도 쓸 수 있지만 마트에다 직접 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가정간편식 시장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벌써 5조를 넘었고요. 이 시장을 CJ제일제당, 오뚜기, 대상, 풀무원, 동원 이런 회사들이 나눠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간편식은 해외로 진출하기도 좋은데 백종원 대표 같은 경우는 흑백요리사를 히트시켰잖아요. 그럼 거기서 나왔던 메뉴들을 가정간편식으로 만들어서 해외로 진출시키면은 해외 시장까지 공략할 수 있습니다. 800억으로 효율 좋은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회사를 인수하고 나중에는 해외 진출까지도 생각해 볼 거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국내만 보더라도 외식업 성장 속도가 굉장히 고성장인데 보다시피 외식업이 돈을 버는 개념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외식업이 성장하는 만큼 음식료품 제조업, 한마디로 납품 공장들이 돈을 번다는 겁니다. 이 재료를 대는 회사들이 더 알짜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 인플레이션이라던가 인건비, 임대료가 많이 올랐거든요. 장사를 해도 남는 게 없는 상황으로 급격히 바뀌었고 불경기로 인해서 소비자들도 힘듭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편하게 사 먹는 거 선호하지만 불경기 때는 불편하더라도 집에서 음식 먹는 걸 선호하고 1인 가구일수록 그게 더 편하게 느껴지거든요. 가정간편식은 불편함을 최소화하면서도 외식비를 줄일 수 있는 해결책이에요. 그리고 해외로 수출까지도 가능해요. 이 제품을 가게용으로도 보낼 수 있고 마트로 보내서 개인이 사 먹게도 할 수 있고 해외로 보내서 달러를 벌어들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성공한다면 매출도 증가하고 영업이익률 올라가고 주가 상승도 꿈꿔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말해놓고 너는 왜 더본코리아 주식에 관심 없어? 말하는데 이게 투자는 꺼려지는 게 앞에 선례들이 있어요. 과거 기업들이 상장 후에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대표적으로 SPC 삼립은 지금도 잘 나가는 푸차를 여러 개 가지고 있고 수직 계열화까지 성공한 기업인데 지금 기준으로 41만원 넘기던 주가가 현재 49,000원입니다. 9분의 1토막이 났어요. 근래 상장한 교촌 F&B는 한때 4만원까지 주가가 갔었다가 지금 만원입니다. 4분의 1토막이 났어요. 상장 때 공모가로 판 사람이 승자였지 장기 보유한 사람들은 다 패자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더본코리아만은 다를 거야. 이 관점으로 들어가기에는 리스크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단타로 접근할 거고 흑백요리사 수혜주로 나중에 왔다 갔다 한다던가 나중에 백종원 테마주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한다던가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주가 자체가 위험을 감수할 만큼 뛰어들 정도의 매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말해놓고 나서도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어떻게 오를지 모르겠어요. 상장 따상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공모주들 요새 인기 많아서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제 투자 철학 자체가 원래 공모주에 투자는 잘 안 한다 이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를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